리더십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 담백한 소통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소통 토크쇼! 아, 너무 좋습니다. 벌써 소통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몇 가지 소통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들을 좀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첫 리더로 서게 된 우리 DM의 우리 박예지 신임 리더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일부 신임 리더로 맡게 된 박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그 떨림의 목소리 가운데 신임 리더의 그 긴장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꽉 찬 토크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줄 SM의 손호영 리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구부 손호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분은요, 리더와 엘더를 단연간 경험했습니다. 리더십의 전설, 리더십에 살아있는 십장생, 뭐 이렇게 불리우는 분인데요. 자, 우리 PM의 안봉주 엘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11부 안봉주 엘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강의도 해주셨는데 소통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우리 김민철 목사님, 소통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민철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 대표 우리 리더 엘더들을 모시고 함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DM의 우리 예지 리더, 네. 올해 첫 리더를 네. 하는 거죠? 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첫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계속 리더십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떠세요? 어려운 점 많으시죠? 네, 이제 처음 리더인데 아직 지금 줌으로밖에 소그룹원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항상 연락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연락을 돌리면 연락이 되는 소그룹원들도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소그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소그룹원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계속 해야 될지 네.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목사님 예지리도 그 연락하기 전에 카톡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연락을 계속 취해야 할지 또 네. 말아야 될지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봉주애도 좀 어떠세요?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안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네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멀어질까봐 네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리더들이. 네. 네. 이게 연애해봤어요? 네. 나 오케이.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지금은 그래, 쉬고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왜 물어봤냐면,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밀당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왜 보이지 않는 그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 엘더 리더들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소그룹원들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소통의 달인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청년국 전체에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먼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라운드 룰을 먼저 정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리더의 개성을 따라서 어떤 것을 또 적극적으로 하면 또 적극적이라고 뭐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연락을 안 하면 또 연락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그거를 리더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먼저 그라운드를 정하는 게 좋아요. 속으로 운영이나 연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된 지침을 갖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그룹 자체에 그라운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처음 리더를 하셨는데 줌으로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화면을 안 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자비랑 사역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작년에 줌으로 강의한 게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일 심한 경우 언제였냐면 이틀 강의인데 7시간 동안에 화면을 아예 안 켜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안 켜요. 그러니까 30명의 이름만 보고 제가 강의를 했던 거죠. 혼자 그냥? 혼자 이제. 네. 그래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꾀를 냈죠.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주로 채팅방을 이용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구슬렸냐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화면 켜! 뭐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네. 선생님들이 좀 말이 좀 세시거든요. 혹시 리더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 계시면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좀 살살 달아주시고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 그 현장 누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덩치 큰 청소년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달래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표현을 좀 달리 했던 거죠. 네. 화면 켜가 아니라 여러분의 멋진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좀 제가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네. 그렇게 구슬리고 또 하나는 줌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화면에 얼굴 안 켜준 사람 이렇게 얼굴 좀 키세요라고 하면 킨 사람은 괜찮은데 안 킨 사람은 괜히 뭐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로 혹시 지금 킬 사정이 아니면 저에게 따로 좀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듯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모였을 때도 어떤 이렇게 무반응을 하는 그 조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꼭 있거든요. 하겠더라고요, 속으로만. 네.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뭐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운드, 우리가 속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서로의 그런 공통된 의견들을 한번 취합해 보는 거고요. 그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개인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리더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간섭받고 싶지 않지만 인정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간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카톡을 보내실 때 단톡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한 번에 한 분씩.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더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갖고 다 공략을 하면 지칠 수 있으니까 네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좀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카톡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좀 정리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혹시 너무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네. 나는 그렇게 헌신 못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통된 일상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리더로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했고 이렇게 돼서 나는 좀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강요가 아니라 좀 질문 스킬을 발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 왜 안 왔어요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못 왔으면 바쁜 일이 있으셨는데 기다렸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거 좋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네. 한다든지.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세요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좀 얼굴 보고 좀 우리가 기쁘게 교대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좋네요. 이 사람이 이 리더가 지금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원래는 Y라는 질문이 되게 좋은 건데 네. Y라는 질문은 되게 거부 반응이 있고 왜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은 네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옷을 입으셨어요? 뭐 네.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왜 옷을 그 따위로 입었어? 이렇게 하는 네. 것보다 어떤 그 목사님만의 어떤 그 옷을 입는 기준이 있는데 그 무슨 기준이세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르죠. 네. 네,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나 무반응이고 정말 교회를 멀리하고 연락 잘 안 하는 분들은 일단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조급하지 않고. 네.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아주 돼요. 목사님 네.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예지리도도 이제 할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준다라는 거. 이거 저는 되게 똑같은 행위일 수 있지만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리더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하는데 안 오고 반응이 없으면 나 때문인가? 네. 네. 그래서 막 조바심 그렇죠. 내어지고 네. 뭔가 더 막 해야 될 것 네. 같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갈려져가지고 더 그렇죠.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네. 있는 건데 네. 그 넉넉한 마음. 그렇죠. 리더는 해결사가 아니거든요. 네. 리더는 진짜 섬기는 자이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네. 부담감 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는 역할을 할 때 어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과정 속에서 즐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결과나 아니면 어떤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 뭐 1년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네. 좀 오랫동안 네. 좀 오랫동안 하실 거면 네. 그러니까 좀 리더의 역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라톤처럼 좀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할 거 좋습니다. 올해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네. 좀 충분히 하면서 좀 같이 독려하면서 좀 쌓여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네.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리더의 역할이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네, 데 네. 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100% 공감합니다. 네. 예지 리더 사역은 마라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에서 한 10년 정도 리더할 수 있어요. 10년 정도는. 그래서 네. 우리 공주 엘더를 이제 뒤따라서 리더계의 시조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국에서는요. 우리 리더들에게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역을 정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온라인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호영 리더 좀 어때요? 좀 그런 카톡상에서 리더 사역들이? 그게 이제 연초에는 항상 이제 교회적으로나 저희 청년국적으로나 이렇게 공지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리더의 공지방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의 친밀도가 있고 이렇게 대화의 장이 열리는 반면에 이제 요즘 시대에는 좀 그런 것들이 대한 좀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체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의 카톡을 보면 정말 아까 목사님이 일상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번 주 리더 몇 시야, 뭐가 있어, 세미나 뭐가 있어, 막 대부분 이런 것들만 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리더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세 분 중에 좀 오랫동안 하신 네, 네. 우리 엘더 리더를 우리 보기주 자매님은 만약 이런 경우라면 네. 어떻게 혹시 다른 리더분들에게 네. 어떤 노하우를 좀 주신다면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는 아무래도 얼굴을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채팅방에서 좀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얼굴도 못 본 상황에서 채팅방이 만들어지고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관계가 좀 형성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방 안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1대1적으로 조금 먼저 이제 리더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좀 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호응적인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이제 잘 관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다 보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테고 그때 조금 더 그 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네. 그리고 좋은 또 의견이고 또 좋은 또 다른 리더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의견인데요. 거기다 제가 좀 첨부하자면 이 카톡의 기능을 좀 우리가 좀 먼저 그 한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카톡에서는 어떤 친밀한 관계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카톡의 언어가 긴 장문의 언어나 감정을 실수하는 언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카톡이 특별히 단톡. 네. 단톡이 거의 정보 뭐 네, 이렇게 공지창입니다. 공지창이 네, 되어져 버리는 경우인데 그럴 때 카톡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먼저 설정해 두는 게 좋아요. 나는 어디까지 좀 카톡을 이용하겠다. 네. 그리고 만약 카톡을 이용할 때 내가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카톡을 해서 좀 라포를 형성해도 좋은 방법이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과 문자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문자 언어하고 그냥 이 언어는 너무 다르니까 이 시대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1대1로 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줌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만나지 못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줌을 이용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줌이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좀 더 그 당시에 뭔가 좀 해주고 싶다면 아까 하신 것처럼 1대1로 하는 것을 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어떤 것을 딱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도 누가 답하겠지. 맞아요. 아니면 꼭 저걸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네. 근데 또 사람의 심리가 거기 단톡방에다 정확하게 이름을 공지해주고 누구누구 리더가 해주실 거죠 이러면은 또 이게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으로 활용을 하시되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단톡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좋은 간증이나 좋은 글귀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짧게 긴 거 잘 안 보거든요. 네네. 또 길면 또 이게 참 짜증내요. 이게 또 네네. 이거 또 읽다가 막 맞아요. 올리고 이렇게 길어? 그거- 막 이러면서. 네, 심지어는 막 그런 긴 글 올라오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런 카톡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목사님 계속적으로 어떤 한계 설정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단톡방 자체에서 뭔가 많은 정서적 교감을 이루려고 그렇죠.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용하되 개인적으로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줌을 1대1로 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좀 익숙하게 되어지면 네. 카톡의 장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줌의 장점이 있고 전화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추천해보고 싶어요. 참 무반응이거나 참 오랫동안 잠결자거나 아니면 별로 반응이 없거나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손편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손편지. 네. 감성 돋죠. 그렇죠. 손편지.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이 손편지가 우리 시대에는 좀 대접을 못 받잖아요. 네, 네. 맞아요. 보통 편지하면은 뭐가 많이 오냐면 고지서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고지서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뭐 빠른 등기로 손편지가 왔다. 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받으면 아무리 이 목이 곧은 백성과 네. 화이 많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네, 네. 뭔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에서 손편지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 담당 교육자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손편지 써서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아, 글씨체를 보고 아주 시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네. 도대체 몇 번째로 썼냐고 아.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쓰셨다고 아. 기록하셔서 그렇다고. 네. 네. 수사 김정희체인데. 네.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감동스러웠죠. 아, 너무 감동했어요. 네네. 네. 정말 이게 손편지의 매력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서적 교감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소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또 이제 뭐 많은 부서들이 경험하는 리더의 고충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처음 리더를 경험하는 우리 신임 리더의 고충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맞아요. 신임 리더들을 대변해가지고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제 보통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활발하고 사귐성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리더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한 경우도 있고 네네. 이제 되게 성격이 소극적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리더를 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소그룹원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 그게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예지 리더는 좀 어떠한 성향이세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막 줌하고 할 때 막 보통의 성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네, 막, 약간 네. 이중인격처럼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막 끝나고 막 이러고 했다 끝나고 나면 막 끝나요. 자괴감 들고 막 침대 막 누워있고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막 나는 누구인가 네, 살짝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면 막 되게 활발하고 막 액티비티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런 리더십의 어떤 성향을 생각하는데 네. 우리 예지 리더처럼 침착하고 좀 이렇게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더십의 종류도 있거든요. 네. 좀 어때 리더의 선배로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반대로 성격이 너무 활달했어. 아,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 주변에도. 근데 그 리더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장점으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중하고 또 이렇게 경청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소그룹을 인도해 나가는 리더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네. 또는 그 구성을 잘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좀 어떠지? 사실 진짜 이런 고민 많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의 대답을 우리 호영 리더님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좀 약간 더 말을 붙이자면 리더에 대한 고정화 획일화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리더의 모습은 이렇다, 이래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갖춰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다운 모습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출발점은 뭐냐면 리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예진 리더님은 저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네. 근데 주변에서는 이래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신중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막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셨는데 막 주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 저 사람 뭐 이렇게 설쳐 이러잖아요. 네. 설치거나 나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활발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남들에게 인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장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나의 모습으로 신중한 리더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신중한 리더는 어떻게 그 소그룹을 이끌어 나갈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럼 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다른 옆에 소그룹원들이 그렇죠. 소그룹을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존재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소그룹 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자매님이 조금 더 잘하시니까 혹시 좀 같이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같이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리더의 리더십,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연합하게 하신 이유를 갖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하시면서 리더인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겠다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소그룹이 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역할 분담하고 그것이 어떻게 같이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유익한 네. 그런 방법일 수 있겠다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지리도 어떻게 좀 답변이 됐어요? 아, 네, 너무. 무거운 짐이 막 확, 그렇죠. 네. 네. 막 이럴 필요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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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리더는 사실 뭐 완벽하고 퍼펙트한 어떤 모델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성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쯤 관련해가지고 저도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목사님. 네. 다른 사람 다 오해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소극적이고요. 네. 상당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사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 그렇군요. 공감을 안 하네. 그래서 자기만의 그 리더십의 또 색깔과 종류는 다른 거니까 너무 뭐 우리가 규정화된 리더가 막 이렇게 열정적이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기만의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근데 목사님 보니까 그 소그룹 안에 보통 리더가 약간 조금 샤이하고 소극적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거기에 그렇죠. 적극적인 한 네, 사람을 네, 맞아요. 반드시 또 심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 또 그 지체에게 부탁하면 네. 또 그런 밸런스들이 참 그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동역이 무엇인지 좀 잘 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좀 더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름다움을 규정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네. 리더 역할을 하고 섬기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나다움이 뭔지를 좀 나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리더십들 여러분들만의 그 리더십의 또 색깔로 행복한 사역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리더고 엘더이긴 하지만 리더와 소그룹원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뭐 수직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리더와 엘더와의 소통의 문제 또 뭐 리더와 담당 그 교육자와의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 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단 가장 좀 답변을 잘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또 우리 실장생님께서 좀 그런 부분 좀 어떠세요? 좀 많은 사역 가운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목사님 지성균 목사님이 네네. 오시면서 네.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어, 전화를 많이 하던가요? 아니, 네. 전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많이 아, 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런 거보다 혹시 목사님 저희는 원래 이래요. 저희 부서는 원래 이런 부서예요. 이럴까봐 이렇게 네.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설문을 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까지. 네, 이 정도 네, 돼야 됩니다. 네. 네, 설문조사. 그래서, 네. 네, 주제는 상위 리더십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엘더들도 그리고 목회자 저희 교육자분들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더와 교육자에게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엘더와 교육자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네네. 세 번째, 엘더와 교육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네네. 네 번째, 교육자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수평적인 소통보다는 수직적인 소통이 되기 쉽다. 뭐 공지나 통보 같이 네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혹시 주성아 목사님께서는 네. 이런 통계를 보면서 네네. 혹시 어떤 생각이 네. 드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교육자분들도 저희와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게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뭐제 옆에 계신 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한번 네네. 볼까요?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요. 오픈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한 부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까지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서 고해성사처럼 자비판처럼 네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그것을 더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서로가 조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목회자니까 다 오픈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오픈하는 거는 서로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교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 편한 일단 마음이 열리는 데까지. 때까지. 네네. 그리고 심리 거리감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좁히시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서적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은 일단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서적 공감을 이룰 때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뭐 구원의 확신인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네. 하면은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정서적 교감을 좀 좁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원들과 했을 때 공통된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말고요. 예를 들면 웬만하면 우리 다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세대가 뭐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 네. 나의 어린 시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거리감을 좀 좁히는 게 좋고요.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 무조건적 순종을 오른교에서는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렇죠. 네.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그걸 진행할 때 리더로서 내가 참여해줘야지 우리 다른 네, 청년들도 참여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묻지마 순종보다는 이거는 이제 목회자와 우리 리더들이 서로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육자들이 리더들한테 할 때는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고 만약 리더들이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걸 어떤 목적인지, 이 일을 제가 하면은 이걸 제가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따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일을 하면 제가 뭐가 좋아요? 목사님 뭐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좋은 것들에 이렇게 대해서. 물어봐주면 되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 제가 뭐가 좋을까요? 네, 아니면 제가 이걸 하면 목사님의 사역에 어떤 도움이 네, 되는지. 네. 그러면은 도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목사님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소통하시면 좋고요.
교육자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하네요. 옳은 이야기 아닙니다. 네네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아무리 바빠도요, 연락할 시간은 있어요. 네. 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시는 분들이 교육자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피자 사주세요 이런 거는 조금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시도하는 게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소통보다 수직적인 소통이 되기 쉽다. 공지 통보, 이게 아까 우리 단톡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목사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리더님들도 그런 것을 정보 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이해가 될 때까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단,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이거는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리더들도 구체적으로 약속이나 아직 어떤 걸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스케줄과 목사님들의 스케줄을 갖다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인 순종인 것 같은데 내가 좀 의견을 듣고 싶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든지 봐! 이러면은 이게 언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프가 아니면 지금 교회 사무실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이니까 아니면 스케줄을 보고 이 시간이 되니까 그때 오실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질문하면 그분들도 오히려 스케줄을 보고 서로가 맞는 시간에 만나서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리더십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좋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목사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 그 언제든지 진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저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에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그냥 전화가 와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우리 무슨 일이야? 아니 정말요 목사님 그냥 보고 싶어서요. 딱 하고 끊는데 마음이 진짜 감동이 있더라고요.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한테 팁을 하나 더 네네. 드리자면 그분이 왜 전화했을까요? 네. 네. 그냥 가다가 날씨가 좋아서. 그게 만나자는 사인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는데 식사는 했는데 지금 너랑 밥을 먹을 수 있어. 네네. 라고 한다면 네. 그분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그냥 하늘이 좋아서 전화를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은데 네네. 목회자들한테는 그건 저도 느껴요. 네네. 이렇게 목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열려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했던 그분처럼 원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용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전화했다는 것은 네. 대단한 용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근데 바쁘신 분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받을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받으셨어. 네. 그러면 그냥 했어요. 하늘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목사님하고 정서적 교감이 네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기분 좋으셨겠지만 그 지체도 네. 그 전화 한 통으로 조금 더 마음이 네.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근데 다음에는 식사를 같이 한번. 그렇죠. 네. 며칠 전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가지고 커피라도. 네, 커피를 네, 그렇죠. 네, 커피를 네.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쉽게 다가오고 또 우리 목사님 언제 열려있고 우리 좀 어때요? 부성 목사님하고 소통이 잘 되세요? 좀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보고 계시죠, 목사님? 네. 하늘이 맑죠? 네. 오늘 하늘 아주 좋고.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네. 식사하셨죠? 네네. 그렇게 저희가 좀 서로 우리 그렇죠. 교육자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서로 이렇게 네. 마음을 열고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목사님하고 좀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좀 여기까지 저희가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목사님 정말 우리 오림교회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상으로나마 이렇게 좀 교제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좀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 리더들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토크쇼도 되게 재밌네요. 네네. 네, 유익하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주목사님한테 돌발 질문했는데 또 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청년 리더로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또 리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 새롭게 충전하고 또 연합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의 역할이나 리더는 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사나 어떤 것을 완성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리고 자그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소그룹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전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교회 청년 리더들이 미래의 한국교회 얼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러나 여유 있게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그 다니엘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아멘.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청년 리더들이 될 걸로 믿고요. 저도 이 교회 다니진 않지만 네, 항상 오늘 교회 청년들을 기대하면서 또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많이 좀 어려워진 한국교회 분위기나 모습들을 회복시키고 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네. 수 있는 통로가 될 아멘. 줄로 믿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또 함께 참여한 우리 패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잠깐 소감 좀 어땠는지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메시지 들었는데 우리 봉주현도 좀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들리는 말씀마다 너무 공감이 돼서 네네. 이제 앞으로 엘더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그 누구보다 떨리는 긴장감으로 오늘 이렇게 첫 리더 사역에 또 네. 패널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지 리더 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리더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오늘 이 소통 강의를 듣고 이게 토크쇼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우, 처음보다 얼굴색이 확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이게 혈기가 돌아왔어요. 아주. 네. 한 10년은 네네. 10년은 네, 마라톤이니까. 네. 네네. 자, 네. 자, 한번 그 공개적으로 영상 편지 한번 여기 리더 사역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한번. 네. 네, 여기 리더 사역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네.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고, 매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호영 리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늘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좀 이렇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강의해 주시면서 되게 실용적이고 또 진짜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샘플들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들었고 네. 정서적 공감이라는 네네. 단어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공감을 했고 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랩넌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십 여러분,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들 뭔가 좀 완벽하려고 하는 부담감 내려놓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이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더라고 하는 사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비록 온라인상으로 진행되어지는 많은 리더 사역으로 인하여 피로감이 있을 터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청년국 청년들과 함께 오후 3시 반에 랩넌트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럼 꼭 함께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육 3월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감입니다. 지금도 벌써 한 200여 명 넘은 청년들이 많은 과목들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랩넌트 캠퍼스 그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내일 마무리되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고, 이미 신청한 지체들은요 내일 교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8층으로 올라오시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교재들 수령해 가시고요. 내일부터 현장 예배가 20% 현장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해 주시고 선착순으로 본당에 입장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좀 시간 앞당겨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훈련, 2021년 제자훈련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27일 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좀 먼 광고지만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청말사, 청년 말씀 사경회를 4일 동안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도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패널들,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환하게 인사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